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이론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는 동적인 우주론과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정적인 우주론이 대립을 하고 있었어. 동적인 우주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르메트르나 프리드만이 있었고 정적인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지. 그러다가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봤더니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가까운 은하가 있고 먼 은하가 있으면 둘 다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런데 가까운 은하는 조금 천천히 멀어지는 데 반해서 먼 은하는 그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지. 그게 바로 허블 법칙이야. 먼 은하는 그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러면 허블이 이렇게 관측을 했을 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발견한 셈이지. 그래서 팽창을 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느냐. 빅뱅 우주론에서는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잖아.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 모여있던 물질이 서로 단열 팽창을 통해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때? 그 안에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량은 변함이 없는 거지. 우주의 질량은 총 질량은 변함이 없는 대신에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낮아질 거고 온도도 감소해. 온도는 왜 감소하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하면 온도가 감소하거든? 쉽게 생각해서 모여있던 물질이 있었는데 얘네가 멀어지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서 팽창을 한 거잖아. 운동 에너지가 곧 온도거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겠지. 에너지를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물질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우주가 커진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별의 내부에서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서 물질은 없던 곳에서 새로 생겨나는구나 라고 예측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주가 커지는 건 질량이 증가하면서 커지는 거고 온도는 밀도는 둘 다 변함이 없는 거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건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관측이 된 거야. 첫 번째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 1964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연히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전파 신호를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신호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 그런데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해서 보니까 약 3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이게 왜 도대체 빅뱅 이론이 맞다는 증거일까? 그건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지. 우주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주가 있으면 우주 전체를 거의 수소가 한 74%, 그 다음에 헬륨이 약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 그럼 합해서 98%니까 우주 전체가 거의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빅뱅 이론이 맞다는 증거가 돼.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지. 복사가 뭘까? 복사란 열을 가진 물체가 에너지를 내보낼 때 어떤 기체, 액체, 고체 같은 물질을 통과하지 않고 진공 상태에서 열을 바로 전달하는 걸 말해.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전달될 때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거의 진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면 지구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지. 이렇게 열을 직접 전달하는 형태를 복사라고 하는데 그럼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뭘까? 우주가 처음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을 거라고 우리 빅뱅 이론에서는 예측을 했었잖아. 누가 예측했었지? 가모프. 1948년에 가모프가 예측을 했었지.
그랬는데 실제로 관측이 된 거야. 1965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전체에 거의 균일한 온도로 퍼져 있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검출되는 전파 잡음을 발견했는데 이 전파 잡음의 온도가 약 3켈빈 정도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가모프가 예측한 온도가 거의 비슷한 온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가모프의 예측이 맞아 떨어졌던 거야. 그러면 이 펜지어스 윌슨이 발견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고 하는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출발해서 퍼지기 시작했을까? 정확한 시점은 대략 빅뱅 이후에 한 38만 년 정도라고 보고 있어. 왜 그러냐면 빅뱅 이후로 한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진 거야. 그런데 3000 켈빈보다 더 온도가 높았을 당시에는 원자와 전자가 서로 따로 놀았어. 이 당시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로 있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상태에는 액체, 고체, 기체가 있잖아. 그런데 기체보다 온도가 더 높아졌을 때, 훨씬 더 많이 높아졌을 때는 전자가 원자 핵에 붙들리지 않고 마음껏 떠돌아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엄청 많았겠지. 그래서 이 당시에 우주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했어. 불투명하다는 건 빛이 직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빛이 직진을 하려고 하면 입자에 부딪혀서 계속 산란이 되기 때문에 뿌옇게 안개처럼 보였을 거야. 그러다가 이때부터 38만 년 이후부터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되니까 낮아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전자들이 원자 핵에 붙들려서 원자가 탄생했어. 투명한 우주가 시작된 거지. 그래서 38만 년 이후부터 시작된 빛이 현재까지 직진해서 우주 전체에 낮은 온도의 파동으로 발견되는 거야. 이 정도면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 빅뱅 이론의 두 번째 증거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건데 우주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건 수소와 헬륨뿐이고 그리고 하필이면 왜 비율이 3대 1인 걸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빅뱅 이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어떤 예측을 했냐면 빅뱅 초기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한 거야. 극초기에는 전자하고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만 있었거든. 그러다가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겨났어. 양성자는 업쿼크 2개하고 다운쿼크 하나가 합쳐져서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가 합쳐져서 중성자가 됐는데 빅뱅 극초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 마음껏 변환이 일어났던 거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데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더 컸어. 양성자가 에너지를 조금 흡수하면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에너지를 약간 방출하면 양성자가 되어서 둘의 비율이 약 1대 1이었거든. 그런데 수십 초 후에 양성자를 이렇게 표시하고 중성자를 이렇게 표시하면 양성자는 점점 많아졌어. 비율이. 왜냐하면 온도가 점점 내려가니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됐던 거야. 그래서 대략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 정도가 됐어. 그리고 나서 한 3분 정도가 지났을 때 바로 헬륨 원자 핵이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려보면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당시 이제 헬륨 원자핵이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헬륨 원자핵은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양성자 하나가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비율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빅뱅 이후로 계속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핵 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이때의 비율이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지. 그렇다면 이때 수소와 헬륨의 원자 개수비는 뭐가 될까? 잘 세어보면은 요거 하나가 수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가 12개고 헬륨은 요거 하나니까 12대 1이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핵합성이란 무엇일까? 핵합성은 원자의 핵이 서로 붙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새로운 원자 핵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수소에서 헬륨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 핵 2개가 붙고 거기에 또 중성자 2개가 붙어서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되는 거거든. 이런 핵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대략 1000만 켈빈 이상 높아야 돼. 1000만 켈빈 정도는 그냥 1000만 도씨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핵합성을 빅뱅 핵합성이라고 해. 왜 그러냐면 빅뱅 이후에 초고온 상태일 때 수십 분 내로 거의 모든 핵합성이 다 일어났거든. 왜냐하면 빅뱅 이후로 우주의 온도는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초창기 고온일 때만 이런 핵합성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 그래서 빅뱅 초기에 일어난 수소에서 헬륨으로의 핵합성이 현재 우주 전체의 기체의 비율을 거의 결정했다고 보는 거야. 이것도 모두 빅뱅 이론을 처음 주장했던 가모프가 예측했던 내용인데, 그 예측이 현재 우주의 기체 성분을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이루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지.